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도 오늘 역시나 힘차게 즐겨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 가능하시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저희에게 무료로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시고요.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찾아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제가 1부에서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2부에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퀴즈 내드릴 거고요. 힌트까지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까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딤섬본드, 2번 헤지펀드, 3번 정크본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은 별로 좀 쓸모가 없는 그런 채권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보기를 골라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딤섬 하니까 딤섬이 먹고 싶네요. 딤섬은 아니겠죠? 과연 정답은 그럼 어느 번호일지 남아있는 2개의 보기 중에 정답을 골라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지금 시각이 9시 4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에 관련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1시간 동안 쭉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함께할 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의 톡스타 로엔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이 요즘 글로벌 증시를 보고 있으면 정말 엄청난 변동성의 연속인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셧다운 공포가 미 증시에 엄습한 이 상황에서 이 유가까지 급락하는 등 이제 하루 변동성이 2%에서 3%가 안 되면 오히려 심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말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3거래일 남았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통해서 이 해외 투자의 유종의 미를 좀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에서는요, 오직 이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이 수익률을 조금 더 완벽하고 채우기 위해서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투자 전략 또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급락 그리고 골드급 등 유가 급락까지 정말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롱맨 쇼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해왕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왼쪽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해왕스타님. 제가 첫 번째 이 방송이었죠. 여기에 나올 때 이 천연가스 추가 급락 가능성을 한번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무너졌습니다. 이 연말 거래량이 좀 한산한데 변동성이 워낙에 높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한 주 동안 이 근황과 함께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초차
초창기 때 언급 들었던 가스 부분은 원래 추가적인 상승 갭이 크면은 추가 하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고 좀 언급 드렸었는데, 제가 제시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연가스의 좋은 자리 위치값은 어떻게 보면 4,800 라인이었어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결 차트상 중요한 부분이었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게 이게 단순 지지가 아닌, 단순 저항대가 아닌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랠리를 또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아직까지 여건 자체는. 근데 문제는 오늘 언급드릴 부분이 이제 셧다운 관련인데, 지금 미 증시 자체가 하루 진폭이 이제 1,500틱 내외예요. 역사상 미국 지금 심각성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오늘 톡스타를 통해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변동성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선물이라든가 주식을 경험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할 만큼의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 또한 해외 선물을 하면서 이 정도 변동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진입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은 하루 내에도 끝날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돼요. 유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가 진폭 또한 유가는 가능성이 있었죠. 예, 셰일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진폭의 하락이 이어졌던 장이 있었었는데, 증시 자체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동폭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갖고 앞으로 이제 단가 자체를 어디서 보고 매도적 접근을 어디서 좀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톡스타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AG 시스템스타님, 요즘 이 높은 변동성에도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확 들려오고 있는데, 지난주 픽들만 봐도 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근황과 함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장기 뷰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 짚어드린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5일에 대해서 베이커주 굴착장 배수를 토요일장에 무조건 확인하셔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빅스 수치가 25선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0선 터치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맞아 떨어져서 공격적인 급락세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일단 베이커주 굴착장 배수 잠깐 보시면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숫자가 오히려 지금 저유가로 치고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10개가 더 증가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당연히 유가가 추가 급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강하게 짚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S&P, 제가 VIX, CBOE VIX 계속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려왔는데, 빅스 수치 보시면 지금 이미 저번 주였죠. 저번 주 토요일 넘어갈 때 30선 찍었고요. 예. 저희 방 회원분들 30선 찍자마자 월요일장부터 그대로 쇼치셨습니다. 예,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 플레이. 이 공격을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포지션이었고, 당연히 급락세 추가 발생에 따라서 VIX가 추가 상승 들어갔죠. 예. 시스템 트레이드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증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 거래의 95%가 이미 시스템 트레이드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적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청산 물량들이 나오는지 제가 이미 짚어드렸어요. 25선 이미 저번에 4분기 낙폭 때 한번 25선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30선만 남아있고 30선 추가 터치하면은 시스템 트레이드들이 당연히 리스크 청산 물량 강하게 던질 거다라고 짚어드렸고, 제가 미리 금요일날 매도에 대한 시그널 30선 터치하면은 그대로 매도 따라서 치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골드에 대해서는 매도를 뒤늦게 보신 분들은 월요일장에 신규로 매수가 들어가실 수 있다. 까지 짚어드렸죠. 그래서 이 두 플레이가 공격적으로 다 나와줬고, 시스템 트레이드 기준으로 청산 물량까지 공격적으로 나온 만큼 지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장이 아니고, 뭐 당황스러운 장도 아니고, 예측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맞는 장이다. 시스템 트레이드 상으로 청산이 터지는 게 정상적인 장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리그 카운트랑 빅스 얘기는 지금 그럼 뒤에 한번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까 할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정말 이 프로 트레이더들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연말이라서 그런지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 두 스타분들의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이 과연 어떤 상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해왕스타님들이 주목했던 지난주 글로벌 투자 상품들 중에 이 재패니즈엔에 대해서 좀 언급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지난주 이제 FOMC 회의였죠. 여러분들
수요일에 FOMC 회의가 있었었는데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를 했고 실제로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회의 직후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장을 보였던 위치값이 놓여졌었는데 스펜에 대한 위치값이 당장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유로 매수에 대한 좀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유로 매수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톡스타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저는 매수 봤어요, 한번. 예. 뭐 이거를 피해갈 생각은 없었고, 일정과 같은 6180 라인에 대한 강한 저항에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고수를 했는데, 지금 이 저항대가 풀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상 저는 리스크 관리상 매매 자체를 조금 불가피하는 현상 자체를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매도자의 위치값을 보게 된다면은 스펜 위치값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어요. FOMC에서 달러에 대한 점도표 수정은 이루어졌지만 현재로서는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는 국면이 있고, 연계 차트상 이제 갭 자리를 메워야 된다는 부분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는 갭을 메울 때까지, 정확하게 단가 자체가 17.500 위치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관망을 할 생각이고, 문제는 지금 나스닥이에요. 지난주 이제 제가 본 강한 추세 때는 이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을 크게 봤는데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황 자체가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 28일에 추가적인 조치, 이렇게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적어도 지금 26, 27, 28일 동안 추가적인 매도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진폭이 요 근래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진폭이 아닙니다. 이 증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해외 선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조금 쉬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등에 대한 기미가 보이면 그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나스닥이요, 증거금이 크질 않아요. 네, 증거금이 큰 종목은 아닌데, 이거는 하루에 이제 로스컷이 날 수 있는 진폭이에요. 상황 자체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1500틱입니다. 1500틱. 하루 진폭이. 작년만 2017년만 해도 하루에 나올 수 있던 진폭 자체가요, 300틱 내외예요. 300틱 내외. 많이 나와야지. 근데 지금은 기본 1500틱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손절 라인이나 익절 라인이 몇 배나 증가, 레버리지 상태가 5배나 증가한 상태가 여건이 마련된다. 이 부분은 엄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라인, 추세대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날 매수에 대한 단가를 보고 손절컷을 이 전일 저가로 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일봉상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거 자체가 200틱이에요. 이 네모칸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진입 단가 자체가 어떤 강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매매 자체를 꺼려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 매매 단가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나스닥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강한 저항대가 뚫렸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6180으로 정했는데 손절 컷이 나갔다. 이 부분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손절 컷이 나갔다. 왜냐면 6600에 전에 한 번 더 이제 강한 저항대에 부딪히는 이 상황 자체가 여건이 또 한 번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랠리장이 한 번 더 이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충분히 봤었고, 근데 마지막 이제 저항대가 깨지면서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위치값 자체는 5000 초반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을 크게 제기해버려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이 단가 내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자체를 좀 더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깨졌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스팬 하단 부분에 대한 매도값을 좀 더 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는 유로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한 차례 했었고, FOMC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있었는데 리스크 관리상 손절컷을 전일 저가로 두고 그 다음부터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매도로 대응을 하되 스팬 위치값 상으로
매도 포지션을 정하는 게 오히려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이번 주 할 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럼 좀 관망하고 좀 쉬어보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 평균이 7일 정도였는데요. 이게 좀 앞으로도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또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패니즈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급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주요 자리대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나라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매도의 위치값 자체는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지금 지정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반등에 대한 기회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어떤 강한 이탈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탈 라인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최소한 이제 매수에 대한 앞으로 큰 반등이 오겠다 싶은 거는 6,400 라인이 넘어가야 돼요, 완전히 지금 상황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차트가요 굉장히 웃긴 게요.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작년과 같은 차트였으면요 이게 2,300틱 내로 구사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6,400 라인까지 올라오는 것도 2,000틱이에요. 그만큼 미 증시에 대한 변동폭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팬에 대한 위치값이 밀리는 순간부터 매수를 다시 한번 고수할 것 같은데 이게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는 부분이고 28일자를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28일 이전까지는 불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까지는 추가적인 매도 부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매수에 대한 거를 이번 한 주는 좀 고수할 것 같아요.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네,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앞으로 더 크게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부분은 사실이고 앞으로 어떤 장세에 대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냐? 트럼프가 원래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400 라인이 밀리기 전까지는 매도 위치 값을 꼭 좀 고수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고 어디까지 떨어지겠다 이 상황 자체를 보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그 다음 이제 추세대 자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5,000 초반대까지는 이어지는데 상황 자체가 5,000 초반대까지 이어지는 추세대 자체는 이미 파동을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접근한다는 거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럼 반등 시 이제 조금 매도에 이제 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대 자체는 28일 이전까지는 매도적 접근을 조금 고수해야 될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고 그 위치값 자체가 스팬 하단 부분 상단 부분에 대해서 저항대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값을 조금 고수하는 게 낫고 매도 포지션을 보더라도 여기까지 단가가 끌어올릴 때까지는 좀 대기하는 게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S&P든 나스닥이든 미 증시든 유가든 굉장히 위험한 날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각오를 하고 온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좀 쉬어도 된다는 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역사상 전례가 없었어요. 역사상. 자, 지금 10년 동안 이어진 차트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피고. 자, 여러분 2009년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10년간 장세예요. 지금 유동성 자체가요, 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유동성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 예시로 들면은 $10,000를 놓고 이제 증거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 거래를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면은 컷이 나갈 수 있는 수순이에요. 하루면. 굉장히 위험한 장세라는 거예요. 위험한 장세.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좋은 단가를 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도 좋은 포지션이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는 편인데 그 위치값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주 시황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6,180 라인에 대한 강한 추세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매수를 받지만은 한번 컷이 나갔다. 그리고 유로에 대한 부분은 150틱 정도 수익을 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관점은 이번 주 조금 이제 시황 브리핑할 때 좀 얘기를 드리겠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미 증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이 펼치고 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유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진입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꼭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년 전이면 이 대공황 그때인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셧다운은 장기화 가능성은 있지만 이 28일 내용을 좀 확인하고 보자. 이 관망을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이 특히나 좀 요즘 그래서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을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실시간으로 해왕스타님 톡방에서 이 대응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AG시스템스타님, 네.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지난주에 골드 매수 전략은 네. 좀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린 톡부터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핵심이었는데, 저번 주 보시면은 12월 21일 날 올려드렸어요. 네. CG 보시면은 S&P 추가 낙폭으로 30선초 부근가 위치한 상황입니다. 이때가 28.47이었습니다. 이때 웃으셨죠? 네. 이때 웃으셨죠, 지금? S&P 때문에 5일 역시 밀릴 가능성 있습니다까지도 써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5일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 30선 터치 시 일시적으로 청산 포지션 가져가셔야 된다. 네, 이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S&P 강매도장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증시 매도 바로 따라가셔야 되고 골드 매수 준비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얘기 드렸죠. 네. 바로 이제 이어서 12월 VIX 수치 소개드리면서 30선 도달 부근가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증시 청산 물량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5일 거래하실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코멘트 안 다르신 분들 지금 방에 거의 600명 가까이 있으신데 지금 오늘 부자가 터지셨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인증하셨다면. 오늘 부자가 터지셨어야 됐고 오늘 저희 방에 수익 인증 멘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어야 됩니다. 근데 600명 중에 올리신 분 없죠. 우습게 보신 겁니다. 이거 지금 장은 S&P가 30선 부근가에 위치해 있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난 2월에 잠깐 하루 만에 30선 터질 때 폭락세가 아니라 누적된 20선, 25선 터치된 포인트에다가 추가적으로 30선까지 터치하게 되면은 낙폭이 그동안에 25선 터진 것만큼의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이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5일 역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S&P랑 5일은 최고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5일은 다른 종목들은 다 연동성 보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드렸죠. S&P만 연동성 높게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똑같이 보셔야 되는 만큼 당연히 폭락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장이었고요. 이번에 지금 증시 매도 플레이 들어가신 분들 당연히 수익 보시는 게 맞았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가지신 분들 미리 계속해서 지금 아직 상승장으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반드시 인버스 종목 ETF 비중, 주식 비중 1대1로 보유하셔라라고 드렸죠. 이래야만 주식의 순수 투자 모멘텀에 투자하실 수 있고 증시가 낙폭장일 때 떨어지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 트레이딩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 제대로 인지 못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으로 터지셨을 때는 주식만 가지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락장으로 꺾이셨을 때는 무조건 인버스 종목을 같이 보유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1대1로. 그래야 순수하게 주식 모멘텀 버티는 주식만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버티는 주식의 순수한 모멘텀으로만 투자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증시 때문에 꺾이는 물량 퍼센티지는 다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주식이 버틸 수 있는 힘, 종목 자체의 모멘텀에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죠. 뭐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주식 안 하시니까 그냥 순수하게 매도장을 확 꺾일 때 공격적으로 매도로 쭉 길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나 더 드렸었어요. S&P장이 30선 터치하는 게 저희가 사실상 저녁장에 미국이 메인 증시장이기 때문에 저녁장에 트레이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그 다음 대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S&P가 30선 VIX가 찍게 되고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뒤늦게 매도가 따라가시는 분들은 괜히 손절컷 나가시거나 혹은 매도 단가가 불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뒤에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게 골드였고요. 골드는 뒤늦게 월요일에 보고선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가족분들을 보내느라 안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은 증시를 트레이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외 선물을 보신 경우에는 골드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플레이 역시나
공격적으로 수익 인증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셨죠. 예. 이거는 지금 트레이딩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으신 겁니다. 주식을 트레이딩을 100%로 그냥 순수 종목에만 몰빵을 하신다. 이분들은 기관들이 다시 한번 또 밀 때 또 데이실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무조건 옮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 강의 오프라인 스쿨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려왔어요. 저번 주에도 5일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5일 매수 치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단기 손절 빼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VIX 30선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걸 트레이딩 하시는 손절만 나가시기 때문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빼놓고 계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이거는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트레이드를 배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처럼 손매매로 트레이딩 들어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시스템 트레이드 물량 95%예요. 여기서 시스템 트레이드가 VX 30선 찍는다 무조건 청산 물량은 터집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시스템 트레이드 만들 때 애초에 입력을 합니다. 네. 그러는 만큼 당연히 주식을 트레이딩 하신다면 이거는 보조지표들을 다 치우고선이라도 먼저 보고선 트레이딩을 들어가셔야 되는 수치입니다. 네. 이거를 배제하고선 트레이딩 들어가신 건 말이 안 돼요. 네. 자, 지금 뭐 매주 뭐 1대3 컨설팅 해가지고 뭐 일반 투자자분들까지 그냥 공짜로 오셔가지고 먼저 하루씩 교육 받으셔라.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법 혹은 ETF라도 익히셔라 막 하면서 무료로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을 인지를 못 하시면은 앞으로도 뭐 뒤늦게 가서 공매도 탓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근데 해외에서는 공매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을 막은 거는 뭐 그거는 탓하시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예. 개인이 툴이 없다면은 툴이 가능한 시장을 대신 열어줬잖아요. 해외 선물이라는 툴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까지도 다 열어줬어요. 여기서 공매도 탓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뭐 해외 선물도 없고 ETF도 없고 그냥 순수 주식만 투자하게 개인을 만들어놨다. 이러면 욕을 하셔야 되죠. 우리나라 암호화폐장처럼 순수 매수만 가능하게 해놨다. 이러면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해외 선물 막았죠. 예. 그런 경우처럼 우리나라 주식장이 막혀있다면 욕을 해도 괜찮으신데 다 열려있잖아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굳이 트레이딩을 좁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ETF로 빼시면은 해외 선물 증거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해요. 500만 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신 분들 ETF로 소액 투자 가능하시다고 열어드렸어요. 굳이. 예. 자, 그것 때문에 매주 교육까지 막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굳이 막 결제하신 금액까지 막 다 페이백 드리면서 이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하신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지금 교육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서 앞으로도 매도장 뭐 여기서 꺾여서 나중에 다시 상승장으로 올라간다. 그때 가서 또 다시 매도장으로 다시 꺾일 때 또 이런 일 또 나오십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매번 제가 교육 강의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 속도는 무조건 매수 상승 속도의 5배 이상 빠르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어요. 네. 매도 속도는 무조건 빠릅니다. 왜냐? 주식으로 올릴 때는 순수 현물로 생돈으로 올려야 되는 반면에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으로 빠르게 쳐서 숏을 때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러면 당연히 매도작이 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순수 현물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실 때는 1년 걸리셨다가 이걸 까먹는 데는 한두 달이면 좋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이 트레이딩의 패턴을 끝까지 인지를 못하시고 파생회장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면 결국에는 안 되고요. 제가 올해 초에 처음 대강연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10월에 강의를 들어갈 때도 11월이었죠. 11월에 강의를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지는 하락의 장은 파생의 장이라고. 주식장이 아니고요. 파생의 장이라고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같은 자금을 써서 1조를 써서 매수 트레이딩 들어갈 때랑 1조를 써서 파생해서 매도를 칠 때랑 레버리지의 효과는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적으로 하락장이 나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5일로 상품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에서 매도 플레이가 나온다고 해서 5일은 가만히 있을 거다 혹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 속도가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S&P는 미국에서 5일과 연동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S&P가 폭락장으로 빠지면 5일 역시 폭락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도 매도 대응이 공격적으로 대응이 들어가던가 혹은 매수 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던가 제가 톡 드린 대로 얘기를 빠져나오시던가 둘 중 하나의 플레이는 반드시 거두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저번 주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파운드였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 만큼 얘기는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운드 자체 트레이딩보다는 파운드 VIX에 대한 관점을 좀 많이 시사를 드렸었죠. 네. 보시면은 파운드 VIX 같은 경우에 수치를 딱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VIX가 떨어질 경우 혹은 올라갈 경우를 실질 이 장에서, 선물장에서 상승과 하락과 상응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VIX와 차트 자체는 상승 하락의 관계가 아닙니다. 변동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파운드가 공격적으로 오히려 상승장을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변동성, 위아래 진폭이 굉장히 빠르고 커졌죠. 그 다음에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고 편파적인 진동을 하는 부분이 강해졌습니다. 이 부분 VIX로 역시나 수치를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11선 부근에서는 재매수 대응이 가능하시다. 11선 부근에서는 안정선이기 때문에 재매수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얘기 드렸죠. 역시나 11선 부근에서 지금 저점을 만들고 나서 확 꺾여서 지금 12.86까지 공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VIX가 상승하면 파운드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오히려 지금 파운드는 상승했고 물론 장 중에 낙폭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 거래량의 공격적인 증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브렉시트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만큼 당연히 파운드에 대해서 VIX 수치는 상승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VIX 수치가 공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레이, 그렇죠? 증시에 대해서는 빠르게 손절을 치시던 혹은 매도로 신규 진입하실 수 있는 자금이 있는 분들은 신규로 진입을 때리시건,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락장 VIX 수치가 점점 수치가 높아진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식 순수 종목 가지신 분들, 뭐 주식 트레이딩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 순수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1대1 자금으로 ETF에 배치를 인버스로 시켜놔서 증시의 리스크를 해지하신 다음에 순수 주식 종목 모멘텀을 투자하시고, 5일 투자하시는 분들은 S&P 위험지수 보시고선 5일 포지션을 빼시고,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해서는 매도 나올 수 있으니 30분 터치하면 매도 들어가시고, 굉장히 지금 깔끔하고 쉬운 플레이들이에요. 여기서 어느 것도 미리 말씀 안 드린 게 없었고, 제가 여기 스크린샷 보시면 정리 드릴 때 이 핸드폰 한 칸을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이 이만큼 쉬운 내용이었어요. 대응 자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다음번 리스크장에 올 때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스터디를 해두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에이지님 톡방에서 봤는데 제가 수익 인증하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도 좀 소중한 좀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에이지 톡방의 이 픽과 매매 가이드 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이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바로 넘어가서 일단은 제 의견으로는요, 연말에 굳이 이 남은 기간을 쥐어짜서 막 매매를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워낙에 줄어들면서 이제 작은 물량으로도 좀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이어서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이번 주부터 좀 연초까지 아울러서 2일날 개장을 하는데요. 2019년 1월 2일이 수요일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좀 첫 스타트를 할 텐데 오늘까지 3거래일밖에 안 되지만 일단 다음 주 해외 투자 상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왕스타님의 나스닥, 그리고 이 유로, 에이지시대님 유로를 넣어주셨네요. 그럼 이 해왕스타님, 이 나스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해외 상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데 28일부터 예고된 게 이제 급여에 대한 문제, 공무원 급여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되면서 28일 이후가 어떻게 보면은 변동에 대한 기준이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6180 라인에 대한 강한 이제 추세대가 깨지면서 그 다음부터 볼 수 있는 단가는 60분봉에서 스팬 하단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6100 라인이 올 때까지는 조금 대기를 해야 된다, 이 상황 자체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차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추세장이 좀 이어진 상황인데 추가적인 추세장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6180 라인이 깨지면서. 그러면은 지금 모든 거를 피드백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럼 단가 자체, 진입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볼 수 있는 단가 자체가 이제 기준선 위치 값인 5980 라인하고 6100 라인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뉩니다. 근데 이 진폭 자체가 60분봉 내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가인데 최고 보수적인 단가 내에서 보기 위해서는 6100 라인에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28일까지는 제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맞고, 여러분들 산타랠리 하는데 산타랠리는 없다는 얘기가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매도값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되는 부분이고, 언제든지 이제 반등이 올 수 있지만은 반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팬 위치 값이 밀리면서부터 봐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약이 안 된다. 이 정도를 엄두를 해드리고 싶어요. 6,400 라인이 깨지면 완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구간이 확실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고, 이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초기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스팬에 대한 이탈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크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이 예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셧다운이 일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예, 이제 본격화 이제 재정비 좀 들어갔다고는 얘기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 자체를 제기하는 입장이고, 1월 3일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입장인데, 그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60분 봉상 추세대 자체가 매도값으로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 근데 매도로 보는 위치값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6,100 라인까지는 조금 대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T차트에서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단가를 조금 조심스럽게 찾는 경향이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대 자체는 6,100 라인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 이 정도는 염두를 두리면서 매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이 말이 있어요.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매수를 본다면은 어떤 6,400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되거나, 그죠? 아니면 최소한 스팬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은 완전히 매도세로 넘어간 상황인데 어떤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 오늘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은 매도값을 보는 게 정상이에요. 상황 자체가. 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6,100 라인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 가능성은 크게 아직까지도 제기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른 종목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대 자체는 골드 한번 볼 수 있는데, 골드는 이제 가격 이동 평균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두 자리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큰 위치값 자체는 현재로서는 1265 라인과 1257 라인, 이렇게 두 군데로 볼 수 있어요. 12평, 52평에 이렇게 저항대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달러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간다면은 충분히 52평, 12평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장세가 골드 차트 보면은 지속적인 상승장이 이어가고 있어요. 추격은 안 된다고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추격은 60분봉 한번 볼게요. 지금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추격장이에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무료 이제 톡스타 방송을 통해 언급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CCI 값이 과매도 구간 올 때까지는 좀 대기하라,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거기가 이제 반등에 대한 조짐을 보일 구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번 보는 게 낫고, 나스닥 매도에 대한 부분은 6,180 라인이 깨지면서 한번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보게 된다면은 12평 라인인 이 두 자리, 52평, 12평. 그렇기 때문에 CCI 과매도 구간에 오면은 이 단가에 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골드 역시 밀리면 이 매수를 좀 받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은 좀 스페니시 값 밀리면 좀 보시라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6,100 라인까지는 좀 대기하고 이후에 매도 대응을 좀 하라라고 말씀했고요. 이후에 이제 해왕스타님의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좀 가이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LG 시스템 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셨던 지금 유로죠. 유로 매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로 대응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유로를 좀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요즘 유로가 이 안전자산에도 들지 못하면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좀 그렇다고 브렉시트 때문에 이런 밀리는 것도 좀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지금 S&P 그리고 골드, 오일 이 세 가지 포지션, 이 메인 종목들이 이미 포지션이 다 나왔고
최소 늦어도 월요일장엔 들어가셨어야 되는 종목이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단가에서는 다 이미들 늦으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건 당연히 비추를 드리고요. 그나마 지금 어떤 안정 단가로 버티실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보니까 뭐 톡방에서도 뭐 S&P 나스닥 저점으로 봅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점 고점은 함부로 예측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물장에서 돈으로 밀면 얼마든지 다 밀리는 게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함부로 트레이딩 보시는 게 아니고 역추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셨다가 괜히 또 데이지 마시고요. 지금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때가 아니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의 랠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내버리시고, 뭐 굳이 5일 트레이딩 하신 분들께서는 뭐 매수 단가 당연히 있겠죠. 28달러 저쪽 아래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잡아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런 플레이들은 다 평소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아직 그 플레이들은 기간이 먼 만큼 지금에 들어가실 단가는 아니다라는 부분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5일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베이커리즈 굴착장 배수 850개까지 떨어지면 그때 안정 상승 가능하니까 그때서 매수 플레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850개까지 떨어지는 걸 보시고요. 이번에는 880개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 오히려 매도로 때리셨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걸 가이드를 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제 저희가 매도를 쳤어요. 1.175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틱 넘는 구간을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 여기 지금 100틱 넘게 떨어지는 분들, 뭐 1차 짧게 오늘 안에 청산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4,580 여기서 청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약반등 들어오고 있는데, 뭐 뒤늦게라도 그냥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하루 안에 청산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24시간 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이 포지션에서 청산을 거두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4,245선까지 목표를 잡되, 대신에 익절가는 4,800선에다가 잡고선 끌고 가셔라 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로 지지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245 여기 라인에 있다는 건 인지를 해 두시고, 다만 지금 유로가 하락세를 쭉 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에다가 쓰는 돈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S&P를 털고 나가려는 자금들이 달러로 일시적인 보유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가 털고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자체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거래 폭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안정적 매수 단가는 3,600선에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오시면 안정적 매수가 가능하시고, 대신에 내년도 1월에 통화정책 발표에서 약달러를 트럼프가 주장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홀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강달러 정책을 내세운다던가 혹은 박스권 상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언급을 한다면 바로 즉시 청산을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약달러 정책 들어간다면 뭐 연간 홀딩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연간 플레이를 들어가시려면 ETF로 빼셔서 홀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반드시 좀 인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변동성 상에서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통화 종목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증시랑 상품 선물들은 다 나갔죠. 골드는 이미 추세 탔고 유로도 5일도 추세 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품 선물적 종목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통화, 그리고 최근에 좀 그나마 과매수 단가로 올라가 있는 채권, 이 정도 두 가지 플레이를 보시면 된다는 거. 저번에 이제 채권은 이미 가이드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가이드는 좀 멀리 보실 수 있는 유로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이드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들어가는 건 가격대가 좋지 않고, 유로 매수가 그나마 이제 좀 가격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5일엔 베이커리즈 시추 공수가 이 850개가 깨질 때까지 매수는 보지 말자라는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로를 지금 장에서 매수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안정 매수 단가를 따로 제시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추격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제가 저번에 지금 S&P, VIX 공격적으로 30단 터치할 때, 그리고 뒤늦게 들어가더라도 골드 매수 플레이 월요일장에 들어가셨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시황 배경 딱 깔린 시점에서 추격으로 장기로 쭉 베팅하시는 거는 언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함부로 역추세로 베팅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셔라라는 부분 반드시 인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은 이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을 좀 알아보는 건데요. 이 AG 시스템스타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이번 주 유로 베스트픽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이 변동폭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이 쥐어짠 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이 베스트픽이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로 1.1517호에서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뭐 현재까지 끌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사실 매매 포인트로서 굉장히 좀 이론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 장기 플레이가 불가능하신 장에서는 단타 플레이 위주로 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식장에서 지금 장기 플레이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금 빼셔가지고 해외 선물 단타 쪽으로 옮겨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타 플레이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1.1517호 같은 경우에 유로가 최근에 지금 브렉시트 건 이후에 매도장을 좀 많이 타고 있었죠. 네. 지금 상승장 타다가도 다시 또 폭락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재차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 나올 때 추세 중간에 지금 기관들 매집 단가라고 할 수 있는 1.1517호에 대해서 매도 단가를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쭉 끌고 가는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밀렸던 틱수가 지금 25에서 밀렸던 게 지금 약 7틱 정도만 밀렸다가 한마디로 호가상으로 7호가 정도만 밀렸다가 그 뒤로 100호가가량이 쭉 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은 제가 뭐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 포인트 드리는 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드리는 방법,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그거는 티칭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 방법 빨리 캐치를 하고 나서 대응책으로 지금 주식에 인버스 포지션에 들어가시는 방법이건 혹은 정말 순수하게 바로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건 그 트레이딩을 빨리 따라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뭐 타시면서 장을 들어가시고 뭐 나올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청산하실 분들은 청산하시고 넘어가실 분들은 넘기셔서 트레이딩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유로 1.1517호에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이런 베스트픽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8년 정말 다사다난한 이 해외 투자, 해외 선물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5일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인데 이 남은 거래일 동안 이제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톡스타 롱맨 숏맨의 이 신세계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톡스타 2부 함께 하셨고요. 세 분의 스타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동안 상담부터 그리고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 들려드렸습니다.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3번 정크본드였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바로 저희가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104님 3782님, 0282님, 3924님, 그리고 9497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받으신 후에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스타분들의 톡방에 직접 무료로 입장해 보시고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